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우리 시장도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코스피 2,400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대외적인 어떤 이슈들이 여전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시장의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의 어떤 대외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하반기 2,4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게 됐는데, 다만 이제 이런 최근에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었던 악재이고, 시장은 이런 악재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400까지 하락한다, 이거는 조금 과한 우려가 들어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악재를 동시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나오고 있는 비관적인 의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바에 의하면 저희가 이렇게 좀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졌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업종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유동성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업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는 개별 종목, 특히 가장 기초적인 근거해서 결정하시는 투자가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실적, 펀더멘털인 부분이 가장 튼튼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장 섹터 같은 경우에서는 낙폭과대 종목은 짧게 대응을 하시되, 모멘텀이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낙폭과 주가 하락이 있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마디로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투자자분들은 한숨을 좀 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이 궁금한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거래 정지된 이후에 115일 만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1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회사 자체 내에서도 약 300억 원 가량의 자기 주식 취득 계약을 공시를 하면서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거래재개 시초가가 동시호가 기준의 50에서 200% 범위에서 매수량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 그리고 동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되게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해소된 이후에 적정 주가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물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해외 매출 비중을 본다면은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은 코로나 봉쇄가 노동절 이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시적인 조금 영향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주가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래가 재개되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장 초반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LG 디스플레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거래도 재개가 되고 실적도 잘 나왔던 기업이었던 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1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6.5조 원, 영업이익은 383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큰 폭의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우선 그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던 부분은 코로나와 매크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가 영향을 받게 됐고 이에 따른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가 일정하게 나왔던 반면에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도 좋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1분기 실적이었는데요. OLED 대형 패널 또한 적자 전환하면서 전체 TV 수요 자체가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LED TV 세트 판매는 40% 증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떤 세트 업체들이 타이트한 재고 관리를 하면서 패널 구매를 꺼려왔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들어보면 LG 디스플레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적인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OLED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전망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OLED 관련주에서 특히 장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어떤 산업 구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떤 그 격차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위해서 그 OLED 플레이어들의 캐파 증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업체들의 수익 등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지만 이런 캐파 증설에 따른 그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오히려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OLED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전망까지 특히나 장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 요소들이 더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장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 전일과 같이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일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그 자동차 업종들은 일부 종목은 상승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그 바닥권에서 반등 추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이제 본격화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접어들면서 실적에 민감한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신 전략이 유효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그 IT 쪽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영업이익이 높게 상승하고 있는 소부장 쪽 중소형 종목들로 관심 가지시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에서는 완성차 부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동안 낙폭이 심했고 굉장히 소외가 길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